안녕하세요. 메타 점성학의 베스림입니다. 오늘부터 점성학 기본 강의들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토픽은요. 우리가 타고난 삶의 인생의 블루도면을 점성학적 용어로는 호로스코프라고도 하고 차트라고도 하는데요. 차트는 출생 차트를 줄인 말이에요. 앞으로 이 두 단어를 같이 사용하겠습니다. 그 호로스코프나 차트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그림을 통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날 점성학계의 주요 두 부류를 형성하고 있는 서양 점성학과 인도 점성학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점성학에서는 서로 사용하는 조디액이 다른데요. 그 차이점을 아야남샤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도 점성학이 요즘에는 베딕 점성학이란 말로 더 자주 사용되고 있는데요. 고대 베다 문화에서 유래된 점성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베딕 점성학이 다시 사이디럴 베딕 점성학과 트로피컬 베딕 점성학 이렇게 두 부류로 다시 나누어져 있는데요. 사이디럴 베딕 점성학은 그동안 주요 메인스트림을 형성해오던 베딕 점성학 시스템이었고요. 그 외에 다시 21세기 컴퓨터 시대가 도래하면서 좀 더 천문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정밀하게 정확하게 계산이 가능한 좀 더 객관적으로 계산이 가능한 새로운 베딕 점성학 시스템이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을 트로피컬 베딕 점성학이라고 그래요. 사이디럴 베딕 점성학과 분리하기 위해서 트로피컬 베딕 점성학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두 점성학에 대해 다른 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베딕 점성학에서는요. 태양계의 7개 행성들을 사용합니다. 우리의 일주일이 기반을 두고 이루어진 태양, 달,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이 그것이죠. 그런데 베딕 점성학에서는요. 토성의 궤도 밖에 있는 원거리 행성들, 천왕성이나 해왕성, 명왕성 등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구상에 살고 있는 우리 생명들에게 영향을 미치기에는 너무나 먼 거리에 있고 그리고 이들이 한번 회전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약 100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고대 인도인들은 이러한 원거리 행성들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은 베딕 점성학 시스템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7개 행성 외에 라후와 케투라고 하는 그림자 행성, 일식과 월식점을 포함시켰는데요. 라후와 케투는 하늘의 실체를 가진 물질적 행성이 아니라 태양과 달이 교차하는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수학적인 천문학적인 포인트로서요. 서양 점성학에서 사용하는 원거리 행성들과 상당히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후와 케투 그림자 행성을 포함해서 총 9개 행성들을 사용하는데요. 태양, 달,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 라후, 케투가 그것이에요. 보통 점성학자들은 이 행성들의 이름보다는 심볼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더 흔한데요. 저는 당분간 아직 점성학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심볼 대신에 영어 약자들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외워두시면은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SU는 태양이죠. sun, 그리고 MO는 moon, 달이죠. 그리고 화성은 Mars, MA, 수성은 Mercury, MU, 목성은 Jupiter, JU, 금성은 Venus, VE, 토성은 Saturn, SA, 라후는
LA 라후, 케투는 KE 케투 이렇게 9행성들을 사용합니다. 이 9행성들이 우리의 조디액 위를 항상 회전하고 있는데요. 조디액은 360도 둥근 원형이죠. 그 원형을 12개 똑같은 공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12개 이름을 붙였습니다. 한 공간이 30도씩 12개 360도죠. 첫 번째 공간이 산양이고 두 번째 공간이 황소, 세 번째가 쌍둥이, 네 번째가 개, 다섯 번째가 사자, 여섯 번째가 처녀, 그리고 일곱 번째가 천칭, 여덟 번째가 전갈, 아홉 번째가 인마, 열 번째가 악어, 11번째가 물병, 그리고 12번째가 물고기 자리입니다. 서양점성학에서 사용하는 이름들과 비슷하지만은 여기서 9번째하고 10번째 이름이 약간 다르죠. 인마 자리는 서양점성학에서 사용하는 사수자라는 이름이고요. 악어 자리는 보통 염소 자리로 알고 있는데 베드점성학에서는 악어 자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12개 자리들을 베드익 점성학에서는요 라시라고 이름을 하는데요. 사인이란 말보다는 라시란 산스크리트인데 그 뜻이 어떤 덤이라는 뜻이에요. 같이 모아놓은 어떤 덤이들이라는 뜻인데 사인이란 말과 라시란 말을 앞으로 같이 사용하겠습니다. 산양라시라고 하기도 하고 산양자리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황소라시, 상둥이라시 이런 식으로 이 두 말을 같이 겸용을 하겠습니다. 이 사인들도 이렇게 심볼들이 쭉 있는데요.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9행성들이 360조 조디액을 항상 회전하고 있죠. 조디액은 천구 내에서 지구 주변을 도는 태양의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9행성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조디액 위를 이렇게 항상 회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서 소개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세상은 나라는 사람이 태어나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를 하고 내가 사라진 이후에도 계속 존재해 나갈 것이지만은 내가 살고 있는 세상, 나를 중심으로 하는 세상은 내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시작되고 내가 죽음으로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점성학에서 출생 차트가 의미를 가지게 되는 순간은 내가 태어나는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을 하늘의 모습을 순간적으로 포착한 모습이 나의 출생 차트 호로스코프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양력 생년월일 그리고 태어난 생시 분초까지 정확하면 좋지만은 초까지는 어렵겠죠. 그래도 분까지는 정확해야지만이 출생 차트가 그만큼 더 정확해집니다. 그리고 나의 출생 차트에 기준을 해서 올려다본 하늘의 모습, 순간적으로 포착한 하늘의 모습이 나라는 사람을 형성하는 그 출생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조디액이 항상 돌고 있는데 그 돌고 있는 순간에 나라는 사람이 태어나는 그 순간 그 시점에 동쪽 지평선에서 올라오고 있던 사인이 나의 첫 번째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그 시작점을 첫 번째 하우스라고 하는데요. 자, 조디액이 360도죠. 그것을 다시 12개의 동등한 공간으로 나누어서 하우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첫 번째 사인 올라오고 있던 내가 태어날 때 동쪽 지평선에서 올라오거든 첫 번째 사인이 나의 첫 번째 하우스가 되는 거고요. 다음 사인이 나의 두 번째 하우스가 되는 거고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식으로 12번째 하우스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각 12개 하우스들이 우리 삶의 다른 삶의 영역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낙샤트라라는 말을 들어본 분이 계시겠는데요. 낙샤트라는 조디액과 다른 개념입니다. 조디액은 태양의 길을 의미를 하고요. 낙샤트라는
달이 지구 주변을 도는 달의 길을 의미를 하는데요. 다음 기회에 낙샤트라에 대해서 다시 강의를 할 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기로 하겠고요. 어쨌든 나의 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순간적으로 포착한 하늘의 모습이, 자, 그림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렇게 행성들이 회전을 하고 있죠. 지구를 중심으로 360도 이렇게 둥근 공간들이 조디액 위를 회전을 하고 있는데, 그걸 점성학에서는 이렇게 사각형으로 나타냈어요. 지구를 중심으로 조디액 위를 이렇게 행성들이 돌고 있죠. 여기가 산양자리예요. 여기가 황소, 여기가 상둥이, 개, 사자, 처녀, 천칭, 전갈, 인마, 악어, 물병, 물고기, 이렇게 조디액 이름들이, 공간들의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이러한 모습들을 순간적으로 포착한 사진이 나의 출생 차트, 출생시 캡처한 하늘의 사진입니다. 점성학에서는 이런 출생 차트를 산출하고 그리고 일련법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 샘플 차트는 제 스승님이신 미스터 케인 라오의 출생 차트인데요. 자, 그분이 출생하실 때 동쪽에서 올라오던 첫 번째 사인이 정갈 라시였어요. 여기 정갈 자리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첫 번째 올라오던 사인이 정갈 라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 줄로 표시를 해서 첫 번째 하우스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 첫 번째 하우스, 정갈 자리가 첫 번째 하우스가 되고, 다음에 이어지는 인마라시가 두 번째 하우스가 되고, 세 번째가 악어라시, 이런 식으로 12개 하우스들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12번째 하우스까지 결정이 됩니다.